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최근 발표된 암 통계에 아주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암 진단을 받은 뒤에 5년 넘게 생존한 환자의 수가 무려 100만 명을 넘어섰다는 소식인데요. 정말 무섭게만 느껴졌던 암이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니라 치료를 통해서 충분히 극복 가능한 질병이 됐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오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암보험을 누구보다 현명하고 또 간편하게 가입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부분 가입도 가능한 상품이라고 하니까 강의 시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C 시간에는 오늘은 자녀 무해지 보험을 주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 함께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보험플랜 119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여러분들께 가장 유리한 보험 정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참여 방법 안내해드릴게요. 저희 보험플랜 119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그리고 보험과 관련된 모든 궁금증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두 가지 전화번호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3153-2662번, 끝자리 2662번으로 전화 주시면 해결이 가능하고요.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에 0110번 메시지도 지금부터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자, 보험의 가장 기본이 되는 암보험. 오늘은 나에게 딱 맞게 암보험을 준비하는 방법 소개해드립니다. 박수원 전문가님과 살펴보시죠. 안녕하세요. 박수원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암보험을 조금 더 쉽게 간단하게 가입하실 수 있는 꿀팁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암보험 가입 꿀팁. 일단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사망 통계, 저희 나라 사망 통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1위 암. 누가 봐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암이 1위시고요. 그 다음에 2위 심장질환, 3위 뇌질환. 이렇게 해서 1, 2, 3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사망 순위 1, 2, 3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암인데요. 일단 설명드리기 전에 또 한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의료실비에서 보장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누구나 아시다시피 미용 목적은 보상이 안 되시고요. 그리고 예방 목적도 보상이 안 되세요. 예방 목적이 보상이 안 된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독감 같은 경우에는 독감이 걸려서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에는 보상이 되시지만 독감 예방주사를 맞음으로써 병원에 가시는 거는 보상이 안 되신다는 말씀이시고요. 그 다음에 치과, 한의원의 비급여 항목 부분은 보상이 또 안 되세요. 그리고 정신질환,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임신, 출산 관련 질환은 보상이 또 안 되시고요. 그 다음에 고의적인 사고, 자해, 자살까지도 보상이 안 되세요. 이 이외의 항목들은 보상이 대부분 다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시고요. 그 다음에 암보험에 가입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실비, 아까 말씀드렸던 의료실비에서 치료비는 보상이 되시지만 저희가 치료를 받음으로써 요새는 통원치료도 많이 하시는 추세인데 휴업손해비, 어떤 얘기냐면 일을 하고 월급을 받고 생활비, 기타 등등의 휴업손해비를 보상을 받기 위해 암보험을 가입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2번, 고해감 같은 경우, 저희가 치료비가 많이 드는 암, 고해감 같은 경우에는 의료실비로 한도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암 진단금을 가입을 하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3번, 의료실비는 먼저 결제를 한 후에 그 다음에 보상을 받으시지만 암 진단금 같은 경우에는 암 진단만 받으면 진단금이 나오기 때문에 선결제하고 보상받는 의료실비보다는 암 진단금도 같이 가져가시는 부분을 저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암보험을 그러면 어떻게 가입을 해야 되냐? 일단 암 입원 일당, 암 수술비, 항암 치료비, 기타 등등 암 관련 특약들이 있는데 암 진단금은 암으로 진단만 받으면 주는 돈이지만 암 입원 일당 같은 경우에는 암 발병이 되고 입원까지 해야 나가는 특약이고요. 그다음에 암 수술비도 마찬가지로 암이 발병하고 수술까지 해야 나가는 특약입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비 같은 경우에도 같은 맥락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암 진단만 받으면 보상이 나가는 암 진단금으로 가입을 하시는 게 범위가 더 유리하실 거고요. 그다음에 보험료 오르지 않는 비갱신형.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비갱신형은 다 비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요새 출시된 저해지 환급형, 무해지 환급형이라고 얘기를 하죠. 납입하시는 동안에는 보험료가 오르지 않고 그다음에 20년 납 100세 만기 기준으로 20년 납입하시는 동안에는 해지 환급금이 없는 대신에 보험료가 20%에서 30% 정도 저렴하세요. 그래서 저해지 환급형인 비갱신형으로 가입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특정소외감, 유사암을 같이 살펴보셔야 되는데 특정소외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희가 남녀 생식기암을 말씀드려요. 자궁암, 유방암, 방광암, 전립선암, 기타 등등 특정소외감, 그리고 유사암 같은 경우에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피부암, 갑상선암 이렇게 4가지도 일반암처럼 보상이 되는지 예전에는 일반암을 2천만 원 가입하신다 그러면 이런 게 10% 정도밖에 가입이 안 되셨어요. 10%. 즉 200만 원 정도밖에 가입이 안 되셨었는데 요새는 유사암까지도 일반암처럼 1,000만 원 단위로 보상이 가능하신지 그거를 살펴보시고 가입을 하셔야 되겠고요. 제가 상품을 하나 갖고 왔는데 지난달까지만 해도 연계사망 조건이 100만 원에 가입이 가능하셨었는데 이번 달 2월 달부터는 어쩔 수 없이 연계사망 조건이 1,000만 원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암 진단금 2천만 원, 유사암 진단금 1,000만 원 이렇게 가입을 하실 경우 보험료는 20년 납 100세 만기 상해 1급 기준으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23,000원에서 35,000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27,000원에서 66,000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최종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보험 6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 그다음에 병력사항에 따라서 보험료 차이가 조금 있으실 수는 있으세요. 그리고 선호도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이대 진단금이나 각종 상해 질병 관련된 특약들까지 부분적으로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네, 오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는요, 여러분들께 암보험 가입의 꿀팁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정말 실비로는 부족합니다. 3명 중에 1명이 암에 걸리는 그런 시대인 만큼 여러분들이 실비만 준비해 놨을 때에는 여러 가지 치료비의 진단비, 생활비까지 각종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암보험 없으신 분들은 재빨리 준비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암보험 있으셔도 추가 보완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박수원 전문가님께 시청자분들을 대신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오늘 저희가 암보험 좀 유리하게 만나봤는데 유병력자분들의 보험료는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유병력자 어떤 병력인지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유병력자 분들은 지금 이 설명드린 플랜이 아닌 유병력자 플랜으로 따로 가입을 하실 경우 할증이나 부담보 정도는 잡힐 수 있으세요. 보험료 차이는 조금 수준이 있긴 있으시겠지만 그 유병력자분들도 간편 가입을 통해서 쉽게 가입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상품이 나온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유병력자 플랜으로 따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치보다는 보험료가 조금은 차이 날 수 있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가입이 훨씬 수월해졌다고 하니까 연락 주셔서 구체적인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오늘 소개해 주신 게 암보험인데요. 암보험 이외에도 이대 질환, 그러니까 뇌혈관 질환이나 허혈성 심장 질환 쪽도 준비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같이 가입이 가능할까요? 네, 물론 가입 가능합니다. 이것도 어떤 질병, 어떤 질환을 갖고 계신 분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심사를 통해서 이대 진단금, 허혈성 심장질환, 그 다음에 그 심근경색, 뇌혈관 질환, 뇌졸중 이렇게 해서 부분적으로 가입도 다 가능하시니까 언제든지 물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심사 한번 꼭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대 질환도 함께 추가로 넣어가실 수 있다고 하니까 내가 원하는 보장이 있으시면 함께 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박선 전문가와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아무리 준비해도 부족하게 느껴지는 보험이 바로 암보험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암보험 있으신 분들 없으신 분들 모두 한번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암 진단비 2천만 원에 유사한 보장이 올해 들어서 좀 크게 축소되고 있다고 하던데 아직은 유사한 진단비 1,000만 원까지 가입 가능한 상품으로 소개해드렸으니까 많은 연락 주시고 상담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강의 내용 보시면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이나 내 보험의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좀 줄여보고 싶다 혹은 좋은 보장을 좀 선택해서 가입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24시간 열려있는 전화 문자 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도움드릴 거고요.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테마플랜 ABC 시간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테마플랜 ABC의 주제는 바로 자녀 무해지 보험입니다. 오늘은 조병욱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 보니까 자녀 보험, 그러니까 어린이 보험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좀 새로운 기능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요. 네. 자녀 무해지 보험이 어떠한 좀 유리한 점 있는지 살펴주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요즘에 일단은 자녀보험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요즘에 성인들도 사실 30세가 자녀는 아니잖아요. 이제 성인인데, 예. 30세 이전 분들이라면 이제 자녀보험을 가입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워낙 자녀보험이 이제 좋다는 얘기가 많이 드는 게 뭐냐면 성인 보험에 비해 좀 더 많은 특약들이 구성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제 예. 자녀보험이 좋다고 얘기하는데 그 자녀보험 중에서도 이제 저해지 환급형 혹은 회사마다 이제 용어가 틀리겠지만 저해지 환급형, 무해지 환급형, 뭐 알뜰 건강보험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불리긴 하는데 뭐냐면 저희가 원래 보험을 납입하다가 중간에 해약을 하게 되면 해약 환급금이 발생이 되잖아요. 예. 근데 해약 환급금이 없는 대신에 기존의 보험료보다 애초에 월 납입 금액이 20-30% 정도 좀 더 저렴하게 운용할 수 있는 게 이제 저해지 환급형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최대 뭐 30살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자녀보험 같은 경우는 30살까지지만 요즘에는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저해지 환급형, 실속 건강보험 이렇게 준비가 가능하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자녀보험 그리고 네. 무해지 자녀보험을 좀 구체적으로 비교를 한번 해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표를 한번 보여드릴 네. 텐데 일반 자녀보험이 있고요. 무해지 자녀보험이 있는데 보장 내용으로 봤을 때 만약에 동일하게 구성을 했어요. 예. 그랬을 때 보장 내용 자체는 크게 다를 건 없을 것 같고요. 보험료로만 봤을 때 일반 자녀보험은 기존에 납입하던 보험료 수준으로 내시면 되거든요. 예. 근데 무해지 자녀보험 같은 경우는 기존에
기존에 납입하시던 보험료보다 20-30%더 저렴합니다. 이게 그리고 큰 차이인데요. 그런데 엄청 많이 차이 일반 나죠. 자녀 보험, 네. 그래도 어린이 보험이 일반 성인 보험보다 일단 저렴하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네네네. 거기에다가 추가로 더 저렴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납입 기간 중에 해지를 했을 때 예. 기존의 일반 자녀보험 같은 경우는 해약환급금이 있지만 무해지 자녀보험은 해약환급금이 없는 점, 요거는 좀 참고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납입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납입 그때는? 기간이 지나게 되면 예. 또 재밌게 또 해약환급금이 다시 생깁니다. 아, 그래서 오히려 일반 자녀보험보다 납입 기간 더 축적되어 있던 금액들이 많기 때문에 네. 납입 완료가 끝난 이후에는 또 해약환급금이 일반 플랜보다 더 많은 또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뭐 납입 기간 동안만 유지할 생각이라면은 당연히 네. 뭐 20-30% 정도 저렴하게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자녀 무해지 보험이 참 그래도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회사별로 네네네. 몇 네. 가지 추천을 좀 해주실까요? 제가 특정 회사를 A사랑 이제 B사로 나누어서 네. 한번 비교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A사랑 B사랑 나누었습니다. 이랬을 때 A사 같은 경우는 특징으로는 어린이 보험 최대 판매 보험이에요. 그랬을 때 주부들 그리고 맘카페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누구나 다 아실 만한 뭐 회사예요. 예. 제가 A사라고 표현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B사 같은 경우는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좀 낮지만 제가 생각해서 요즘 좀 더 좋지 않나 이런 회사거든요. 두 가지 회사를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특약 자체는 보장 구성은 동일하게 구성했을 때 저희가 유심히 봐야 될 건 이쪽 상단에 보이면 이제 보험료 부분 있죠. 예. A사 같은 경우는 33,600원 정도로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 B사 같은 경우는 28,229원. 둘 다 마찬가지로 저희 집 환급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차이가 약 5,000원 정도 차이 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요 차이가 나는 점이 있다면 B사가 좀 더 인지도가 낮은 점 그리고 손해율이 낮은 점 요 두 가지 이유를 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그럼 A사와 네. B사를 장점과 단점을 좀 구분지어서 비교해 주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럼 A사 같은 경우는 브랜드 이미지가 워낙 우수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사실 브랜드 무시 못 하잖아요. 그쵸.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래도 태아보험 최다 가입 회사라고 하는 이런 브랜드 이미지가 있고요. 그리고 많은 특약들이 구성이 가능해요. 소소한 네. 특약들, 정말 듣도 보지도 못한 특약들도 있을 정도로 정말 많은 특약들이 있고요. 근데 단점으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조금 비쌉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아플 때 다 같이 아프고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시즌별로 이제 뭐 예로 들어 요즘에는 정말 뭐 우한 폐렴 이렇게 유행이 한다고 하면은 아기들은 정말 다 같이 아프거든요. 그런 시즌이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여태까지들 많은 아기들이 있다 보니까 손해율이 높아져서 보험료가 좀 비싼 반면에 B사 같은 경우는 타사 대비 저렴한 보험료에 아까 보셨다시피 5,000원 정도 똑같이 구성했을 때 저렴합니다. 더 많은 특약을 나면 더 많은 보험료 차이가 나겠죠. 근데 단점으로 했을 때는 조금 상대적으로 적은 특약 구성 이렇게 있을 것 같고 브랜드 인지도가 워낙 낮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A사를 좀 더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자녀 무해지 보험 네. 두 가지 상품을 한번 추천을 받아봤습니다. 네. 사실 뭐 더 큰 보장을 좀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다면은 무해지 네. 자녀 보험이 좋을 것 같은데 네. 저도 고민이 돼요. 우리가 유명한 브랜드라고 하면 조금 비싸도 선택하게 되는 경향도 많고 그래도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네. A사와 B사 중에 어떤 거 추천해 주시겠어요?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죠. 예. B사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B사의 매력을 정리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특약이 좀 적다고 했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꼭 가져가야 될 의료 실비, 3대 질병, 뭐 운전자 배상 책임, 입원 일당, 기타 상해 질병 수술 특약은 대부분 비슷하세요. 아무리 특약 차이가 많다 한들 정말 우리한테 꼭 필요한 보장들은 전부 다 비슷하거든요. 그렇다면 1원이라도 보험은 혜택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납입 기간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고 보장 기간은 길면 길수록 좋고 보험료는 쌀수록 좋거든요. 그래서 브랜드 인지도가 좀 더 낮더라도 이제는 비교하는 시대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 값어치로만 따지자면 브랜드 이미지가 유명한 거 제외하고는 전부 다 B사가 더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적게 준비하셔서 오히려 중요한 특약들을 똑같은 돈이라면 더 많이 넣을 수가 있으니까 저는 B사로 강력하게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네, 바로 이럴 때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A사의 상품이 유명하기 때문에 주변에 어머님들이 좀 우리 자녀분들 가입해 준 걸 보고 따라서 A사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뚜껑을 열어봤을 때에는 B사가 여러분들이 훨씬 더 좀 저렴하고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상품이라고 하니까요.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조병욱 전문가님과 테마플랜 ABC 시간 함께했습니다. 자, 어린이 보험, 자녀 보험 중에서도 30% 정도 최대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는 자녀 무해지 보험을 소개해드렸고요. 만 30세가 되지
되지 않은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 아이의 보험을 좀 유리하게 구성해보고 싶다 생각하시던 분들은 연락 주셔서 한번 상담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 플랜 119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두 가지 전화번호가 활짝 열려 있는데요. 보험에 고민 있으시거나 보험료를 좀 줄여보고 싶으시거나 최신 보험 좀 트렌드에 따라서 맞춤 보험 설계가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문자 연락 지금 바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한 분 먼저 걸려와 있다고 하는데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네, 연결되셨는데요.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제가 보험을 조금 늦게 들으면서 이것저것 몇 개를 들었어요. 예. 네, 그래서 건강보험도 들고 운전자 보험, 종신보험이 있는데 예. 이게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아. 한번 상담 좀 받아보고 싶어서요. 네, 좀 고민하시고 가입을 하셨지만 이렇게 한 번쯤 상담 받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네. 잘 봐드릴게요.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나이는 58세예요. 네, 50대 후반 지금 되셨고요. 자, 지금 특별히 걱정되는 어떤 사항이 있으실까요? 그런 건 없어요. 가족력이나 병력도 없으시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세 건 중에 지금 종신보험을 가지고 계신데 내게 사망 보장이 좀 필요하다라고 느끼셔서 가입을 하셨을까요? 사망보험금이요? 예. 네, 사망보험금도 그렇고 예. 이게 잠깐만. 그런 면에서 사망보험금, 일반 사망금이 조금 많아요, 이게. 예. 근데 그래서 이게 좀 그런 매력으로 들었는데요. 네. 그럼 우리 자녀분들을 위해서 좀 준비를 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살펴드릴게요. 보험료 부분은 좀 어떠세요? 부담은 괜찮으실까요? 부담이요? 예. 부담도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조금 줄여주면 더 납입하기가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살펴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시청자님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자, 50대 후반이신 여성분의 증권입니다. 2017년도에 KB손해보험에 예스365 건강보험을 20년 납으로 가입해 두셨고요. 그리고 메리츠화재 M드라이브 운전자 보험, 동양생명의 종신보험까지 가입해 두셨습니다. 지금 월 납입되고 있는 보험료는 27만 원이 조금 넘는 상황이고요. 문의사항 살펴볼게요. 자, 50대 여성분 아직은 건강하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 건의 보험을 잘 가입해 둔 건지 궁금하다고 하시고요. 종신보험의 사망 보장이 좀 크게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박수원 전문가님 살펴주시죠.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제가 지금 보험을 좀 살펴봤는데 네. 일단 KB손해보험의 예스365 건강보험부터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주요 보장이 일단 상해 사망도 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질병 사망은 정기보험 20년 만기로 가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뇌졸중, 심근경색, 이대질환 되어 있으시고 배상 책임하고 의료 실비까지 가입이 되어 있으세요. 네네. 2017년 3월에 가입을 하셨는데 2017년 4월부터 의료 실비가 조금 개정이 되셔가지고 이 지금 의료 실비보다 그때 당시 의료 실비가 보상 혜택이 조금 더 많으세요. 네, 뭐 작게는 10%, 많게는 뭐 20%까지도 비급여 항목에서는 차이가 조금 있으신데 네. 이때 당시에 2017년 3월에 가입하신 거는 너무 잘하셨어요. 예. 그럼 네. 괜찮은 거네, 이거는요. 그렇죠. 의료 실비 부분에서도 너무 괜찮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 배상 책임까지도 가입이 잘 되어 있으신데 혹시 운전을 하시니까 저 밑에 메리츠화재 운전자 보험을 가입을 하신 걸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에도 같이 묶어서 가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은데 일단 KB손해보험에 암진단금이 좀 빠져 있어요. 네, 맞아요. 3대 진단금 중에 1대 진단금인 암진단금이 빠져 있는데 일단 암진단금 조금 부족하신 건 조금 안타깝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실비 때문에 나머지 질병사망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데 20년 만기로 가입을 하셨으면 이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고 일단 사망금 골고루 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대 진단금까지 잘 되어 있으시고 중요한 의료실비까지도 잘 가입이 되어 있으세요. 네. 그리고 메리츠화재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10년 납 10년 만기 상품으로 제가 보고 있는데 네. 요렇게 그 벌금하고 변호사 선임 비용, 형사합의금까지 가입을 하셨을 때 25,000원이면 조금 과하세요. 요런 그 운전자 특약 같은 경우에는 보통 5,000원에서 6,000원 정도면은 같이 가입이 가능하신데
네. 25,000원씩 가입을 하셨으면은 10년 뒤에 만기 환급금을 같이 구성하신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만기 환급금은 10년 뒤에 물론 돈을 받으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보험회사는 정해진 돈에 이자를 조금 보태서 주는 거기 때문에 이 10년 뒤에도 이 돈이 만기 환급금을 구성한 돈이 제값을 할지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자녀분들을 위해서 동양생명 종신보험을 가입하셨는데 이 일반 사망금 같은 경우에는 재해로 사망을 하던 질병으로 사망을 하던 나가는 특약이에요. 네. 이 주계약 같은 경우에는 2,500만 원 가입을 하셨을 때 15만 원 납입을 하고 계신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아까 전에 50대 후반이라고 들었어요. 혹시 네. 자녀분들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29, 30 그렇게 됐어요. 예. 그러면은 이 29, 30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자녀분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사회생활을 다 할 수 있는 나이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 부모님께서 사망금으로 남겨줘서 우리 아이들에게 생활비를 줘야겠다 이렇게 걱정할 나이는 조금 지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까 앞전에 설명드렸던 KB손해보험의 예스365 건강보험처럼 사망금을 가입하실 때 저희가 정기보험, 기간을 정해놓은 보험을 정기보험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이 비싼 보험금, 사망보험금, 질병사망 같은 경우에는 20년 납, 20년 만기 혹은 30년 만기 이런 식으로 정기보험 형태로 구성을 하셔서 묶으시는 게 훨씬 더 절약이 되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에도 그 25,000원씩 내시는 만기 환급금 구성하시지 마시고 하나의 보험에 암진단금 부족한 거 추가하시고 그 다음에 운전자 보험도 같이 묶으시고 정기보험까지 사망보험금으로 같이 묶어서 이렇게 가입을 하시는 게 가장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그러면 그 통합보험은 몇 년 납인가요? 보통 저희는 20년 납 100세 만기 기준으로 설명을 드려요. 네. 20년 납 100세 만기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20년 납 100세 만기 기준으로 봤을 때 보험에도 보험료에도 이자가 붙기 때문에 보험 네. 납입하는 경우에는 보험 납입 기간을 짧게 가져가시는 게 더 유리하세요. 일단 네. 그 생활에 부담이 좀 없으시다면 저는 짧게 가져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보통 저희가 설명드리는 거는 이제 20년 납 100세 만기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잘 들으셨죠? 네네. 일단 KB 건강보험 안에 실비 참 잘 가입해 두셨어요. 그대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메리츠화재 운전자 보험료 지금 필요 없는 보험료를 많이 내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네. 정리를 하시고 또 종신보험 이미 자녀분들이 많이 크셨잖아요. 그래서 좀 합리적으로 정리 의견을 드렸어요. 저희가 비갱신에 좀 암 진단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암보험 포함해서 이대 질환까지 좀 여러 가지로 폭넓게 보장을 준비해 드리면서 그래도 우리 아이들 크긴 했지만 좀 종신보험 사망 보장이 필요하다 느끼시면은 정기보험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이걸 활용하시면은요 좀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도움 드릴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 만나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요, 오래전에 가입해놓은 보험 정말 잘 가입한 건지, 내게 맞게 가입한 건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전화 연락 주시면 꼼꼼하게 상담 도움드리고요. 간단하게 문자로 남겨주셔도 저희가 상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도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연결되셨는데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네, 제가 나이가 46살이에요. 예. 이제 보험을 들었는데, 이제 뭐 이게 잘 들어있는 건지, 어느 게 부족한 건지, 그런 것 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어요. 네, 연락 잘 주셨어요. 일단 40대 네. 중반 정도이신데 지금 혹시 병력이나 가족력 같은 것 있으실까요? 가족력은 뭐 아버님이 심장병으로 돌아가셨고, 지금 예. 엄마가 살아계신데, 이제 뭐 혈압약도 먹고, 당뇨약도 드시고 다 그러시거든요. 예, 그래서 시청자분께서는 걱정이 아직은 건강하시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러한 가족력도 좀 함께 챙겨보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네. 보험료에 대한 부담은 어떠세요? 그거는 괜찮아요. 그건 괜찮고요. 좀 네, 보장이 네, 네.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필요한 보장 어떤 게 있는지 살펴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자, 시청자님 증권 확인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40대 중반이신 여성분의 증권입니다. 메리트화재 3대 질병 보험을 30년 납으로 준비해 주셨고요. 동부화재 프로미 라이프 운전자 보험과 또 우체국 종합보험은 80세 만기로 보이네요. 지금 월 납입되고 있는 보험료 22만 원 정도입니다. 자, 문의사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0대 여성분의 보험입니다. 지금은 건강하시지만 아버님께서 심장 쪽으로 좀 아프시기도 했고 어머님께서도 이 성인병 좀 있으시기 때문에 이러한 가족력을 포함해서 보장이 잘 갖춰져 있는지 상담 받아보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조병욱 전문가님 살펴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그 보내주신 증거들 다 받아봤고요. 일단 전반적인 구성 자체는 좋으세요. 좋은데 몇 가지 제가 팁만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조금 더 조율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실비부터 볼게요. 저희가 실비부터 우체국 종합보험에 실비도 있으시고 종합보험도 이렇게 있으시고 그리고 동부화재 운전자 보험 있으시고 메리츠화재 3대 질병보험 암, 뇌질환, 심장질환 이렇게 완성을 시켜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필수라고 생각하는 실비, 운전자, 배상 책임, 3대 질병은 정말 튼튼하게 잘 구성이 되어 있으신데 제가 여기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메리츠화재 거 한번 볼게요. 우리 메리츠화재 암진단금 5천만 원, 뇌졸중, 심근경색 3천만 원, 2천만 원, 그리고 암 입원 일당, 암 수술비 이렇게 구성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요. 제가 좀 아까 전에 자녀보험 얘기했을 때 저해지 환급형, 무해지 환급형 이런 보험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잖아요. 이게 뭐냐면 저희가 납입하는 기간 동안 해약 환급금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20-30% 저렴한 보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하신다고 한다면 제가 이거 기존의 거 보장 안 그래도 비싼 보험료거든요. 메리츠화재라는 회사 자체도 저해지 환급형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 비싼 보험료를 선택하셨고 여기다가 또 적립보험료도 들어가져 있으세요. 그래서 102,140원이라는 보험료는 뭐 그렇게 아까운 금액은 아닌데 여기 납입 기간이 30년 납이시죠, 시청자님. 네, 맞아요. 이거 30년 납할 정도의 보험료는 아니시거든요. 저라면 이거는 20년 납 저해지 환급형으로 짠다면 한 7, 8만 원이면 설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10만 원이셨는데 8만 원, 2만 원 줄어든 게 아니고요. 저희가 납입 기간도 10년이 줄어들었잖아요. 2만 원씩 줄어들고 뭐 10만 원씩에 대한 10년을 더 줄어드니까 한 1,500만 원 정도 아껴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메리츠화재 거 물론 좋은 보험인 건 사실이지만 지금이라도 저해지 환급형으로 바꾸시고요. 납입 기간 좀 더 짧게 조절하시는 게 더 유리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동부화재 프로미라이프 건강보험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 운전자 보험이거든요. 시청자님 운전자 보험 왜 가입해야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사고 났을 때 합의금. 그렇죠. 근데 합의금인데 이거 저희가 받는 합의금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교통사고로 냈을 때 내 몸 다쳤을 때 보상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희가 아까 시청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형사합의 지원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저희가 사고를 냈는데 사망사고, 중상해 사고, 11대 중과실로 사고가 났을 때 형사적인 책임도 질 거고요. 나라에도 벌금도 내야 되기 때문에 행정적인 책임을 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운전자 보험을 들어야 돼요. 저는 꼭 필수라고 생각하고 있는 보험인데 운전자 보험 볼게요. 저희 사망사고, 중상해 사고, 11대 중과실 사고 혹시나 내보신 적 있으시거나 혹은 여태까지 그런 경우들이 자주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님 이 보험이라는 거는 많이 발생될 확률이 적으면 당연히 보험료도 저렴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운전자 보험 41,560원 내고 계세요. 물론 10년 납 짧게 내니까 비쌀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자 보험은요 3,000원 혹은 4,000원이면 준비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여기 왜 이렇게 보험료가 비싼가 봤더니 저희가 적립보험료가 있으세요. 적립보험료가 뭐냐면 원래 이 보험은 5,000원이면 가입할 수 있었던 건데 36,000원이란 보험료를 더 내셨어요. 왜 더 냈냐면 이 36,000원을 더 낸 거 가지고 나중에 만기 시에 돌려받는 만기 환급금에 만들어지는데 36,000원이 쓰이시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10년 납 80세 만기세요. 10년 납 80세 만기, 80세 만기에 만기 환급금은 즉 80세 때 돌려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 40대신데 대략적으로 40년 후에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는 상승할 거고 화폐의 값어치는 떨어지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을 거고요. 두 번째, 이 36,000원이라는 걸 보험에 묻지 마시고요. 차라리 은행에다 넣으셨다면 원금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이자를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운전자 보험도 정리하시고 3-4천 원짜리 운전자 보험으로 다시 준비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체국 종합보험 볼게요. 이거 우체국 종합보험은 전체 다 해서 77,000원 정도 이제 내고 계신 건데 아마 상품이 몇 개로 이렇게 쪼개져 있으실 거예요. 나눠져 있으실 텐데 저는 여기서 의료실비 보험 제외하고는 전부 다 정리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이 우체국 전반적인 상품들 전부 다 적립보험료가 다 탑재되어 있고요. 때문에 이렇게 비쌀 만큼 낼 보험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고 계세요. 그래서 실비가 약 3만 원 정도 하시는데 실비만 가져가시고요. 나머지 건 좀 정리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여기 상해보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체국 하나로 상해보험 여기 같이 있으신데 골절 진단금, 재해수술비 이렇게 탑재되어 있으세요. 근데 예로 들어볼게요. 골절 보험이 필수일까요, 시청자님? 골절보험? 네. 아닌 것 같아요. 잘안 왜 그러냐면 부러지니까. 네. 골절이 되면 물론 기분은 좋아요. 골절돼서 아프지만 골절됐었어 뼈에 조그만 실금이라도 가더라도 30만 원에서 50만 원 주겠습니다. 물론 받으면 기분은 좋지만요. 우리가 30만 원, 50만 원 있다 없다고 해서 정말 생계가 무너지고 그럴 문제는 첫 번째로 아니고요. 네. 두 번째로 골절에 대해서 치료비는 또 의료실비가 담당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내야 될 부담금은 기껏 해봤자 10,000원이에요. 그래서 꼭 필수적인 보험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 우체국에서 의료실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조금 정리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 메리츠 거 정리하고요. 동부화재 정리하고요. 우체국 실비 빼고 나머지 정리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납입하시던 금액이 대략적으로 22만 원 정도신데 3만 원으로 줄었어요. 그럼 대략적으로 18만 원 정도의 기회비용이 남겠죠. 그랬을 때 저희는 20년 납 100세 만기로 저해지 환급형으로 아까 기존에 담으셨던 암진단금 5천만 원 그리고 뇌졸중 심근경색 아까 3천만 원, 2천만 원 돼 있었는데 지금 부모님 모두 다 지금 가족력이 혈관 질환 쪽이세요. 아버님도 마찬가지고 어머님도 마찬가지고 혈관 질환 쪽이다 보니까 뇌질환, 심장 질환도 3천, 2천에서 머물 게 아니라 5천만 원으로 구성을 해드렸고요. 아까 운전자 보험들 아까 4만 원대로 준비하셨는데 여기다 준비하면 한 3천 원 정도로 준비가 가능하니까 같이 넣고 그리고 뭐 상해 수술비, 골절 진단금 아까 우체국에서 뺀 것들도 여기서 훨씬 더 넘치는 특약으로 구성을 다 해도 20년 납 100세 만기 기준으로 12만 5천 원밖에 안 하세요. 그러면 지금 아까 우리 보험료 22만 원에서 이 12만 원 줄어들었고 의료실비 3만 원 가져가야 되니까 15만 원 정도로 구성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기존보다 훨씬 더 좋아지는 내용들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아까는 갱신형 특약들도 있었거든요. 이 갱신형 특약들이 보험료 오르지 않는 비갱신형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30년 납이었던 게 20년 납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거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그리고 뇌질환, 심장질환, 가족력이 있으니까 더 오름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더 저렴해졌죠. 때문에 이렇게 7만 원 정도 아낀 거는요. 자녀분들이나 혹은 뭐 따로 연금이라든지 노후자금에 투자하실 수 있는 기회비용도 생겼으니까 저는 시청자님이 이렇게 안 바꿔가실 이유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시청자님 네, 오늘 네. 전화 너무 잘 주신 것 같아요. 네. 전체적으로 보험 구성에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요. 같은 보장이라도 합리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플랜으로 저희가 안내를 해드린 거거든요. 네, 자, 네. 메리츠화재 증권은 30년이나 우리가 10만 원씩 내기에는 좀 아깝다는 의견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네. 운전자 보험도 뭐 4만 원 정도 내셨는데 이거 몇천 원이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두 보장은 좀 증권은 정리를 하시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리고 네. 우체국 보험 같은 경우에도 실비만 빼고 좀 정리하라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여기에다가 저희가 이왕 가입하시면 같은 보장을 최대한 저렴하게 가져가시는 게 좋잖아요. 한 20-30% 저렴한 무해지 보험의 비갱신 그리고 이게 20년 납이니까 이렇게 가입하시면 10년 동안에 납입할 보험료도 줄어들고요. 보장도 지금보다 크고 그리고 무엇보다 뭐 월 7만 원 정도 줄어드니까 안 바꿔가실 이유가 없다. 이렇게 소개해 주셨네요. 참고해 보시기 네네.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전화 연결 만나봤습니다. 다 비싼 보험이라고 무조건 보장 잘 받을 수 있겠지라고 내버려두지 마시고요. 이렇게 한번 내가 내고 있는 보험료에 대비해서 보장을 크게 받을 수 있는지 상담을 받아보고 싶으시거나 같은 보장이라면 보험료를 줄여갈 수 있는 방법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 연락 또 문자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문자 하나 열어볼까요? 8311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있습니다. 암보험 가입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 넣으셨는데요. 자, 나이나 성별은 모르겠지만 유병자 분이신 것 같은데 박수원 전문가님, 이분 암보험 어떻게 가입 가능할까요? 네, 물론 가능합니다. 일단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도 그 암보험은 심사를 통해서 충분히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그다음에 요새는 너무 잘 나온 저희 간편 유병력자 분들을 대상으로 한 간편 가입 같은 경우 325, 3년 이내 입원 수술 추가 소견, 그다음에 2년 이내 입원 수술, 5년 이내 암. 요것만 아니면은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암보험 충분히 가입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 있으시다 하더라도 다른 질병이 없으시면 간편 플랜 말고 조금 더 저렴한 일반 저희 건강체분들을 대상으로 나온 일반 보험도 암진단금은 충분히 가입 가능하십니다. 네, 정말 요즘 보험 가입의 문턱이 많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간편보험으로 325 조건만 통과하신다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고 하고요. 심사 받아보셔서 건강체 보험으로도 가입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연락 주셔서 유병자분들도 좀 저렴하게 준비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문자 열어볼까요? 1992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가족 모두 CI보험에 가입돼 있습니다. 해지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 넣으셨습니다. 자, 조병욱 전문가님, 해지를 생각하시는 걸 보니까 보험료 부담을 좀 크게 느끼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CI보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모르시니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CI보험이란 크리티컬 일네스, 제가 발음이 좋지는 않지만 중대한 질병을 보상을 해주는 보험이세요. 근데 이제 CI보험이 단점이 뭐냐면 사망금의 일부분을 중대한 질병에 걸렸을 경우에 먼저 선지급, 먼저 땡겨준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어떤 분들한테 어울리냐고 했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 시한부이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예. 좋은 보험일 것 같아요. 사망금을 미리 땡겨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게 의사가 만들어낸 보험인데요. 근데 이게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냐면 이 CI라는 게 이 예로 들어서 우리가 암에 걸리고 뇌졸중이 오고 심근경색이 왔어요. 저희가 보험금을 보상을 받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CI보험 같은 경우는 중대한 질병을 보상을 해줘요. 그러면 예로 들어서 우리가 뇌졸중에 발병이 돼서 수술하고 입원해서 이제 저희가 치료를 해야 되는데 중대한 질병,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뇌출혈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을 못하겠다.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다반사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 CI보험으로 준비하시는 건 사실 종신보험밖에 없는데 종신보험을 원하신다면 차라리 그냥 일반 종신보험으로 하시고 저희지 종신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싸다는 거죠. CI보험이 또 보험료가 저렴하지도 않으세요. 그러니까 보장은 보장 혜택대로 제대로 못 받으면서 보험료도 비싼, 현실적으로 좀 효율성이 떨어지는 보험이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무조건 해지는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CI보험이라는 그 전체적인 카테고리 안에 그 안에 의료실비도 있을 거고요. 다른 특약들도 넣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의료실비뿐만 아니라 뭐 수술비 특약, 옛날에 지금은 판매되지 않고 있는 종수술비 2009년도 정권은 굉장히 또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좀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해지는 아니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요즘 CI보험이 워낙 안 좋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또 물어보시는 게 뭐냐면 H사의 어린이 보험 굉장히 좋은 게 있는데 예. 굿앤굿 어린이 CI보험이에요, 상품명이. 근데 이 CI가 들어가는 게 이 상품에는 사실 CI 보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CI라는 단어가 그런 것도 들어가시거든요. 있네요. 예. 그래서 내 보험 CI야 그냥 해지할게 이런 분들은 생각하지 마시고요. 보험 증권을 저희가 꼭 받아보고 있어요. 이 보험이라는 게 아다르고 어다른 부분 그리고 가입연도 시기마다 차이점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일반 분들이 그냥 CI보험 안 좋다고 생각해서 그냥 해지하지 마시고요. 꼭 증권을 한번 보고 살려갈 수 있는 부분들을 전부 다 살려가서 좀 더 유도리 있게 좀 플랜을 저희가 준비해 드릴 테니까 저희 방송 보시고 많은 전화 주시고 저희 증권도 잘 준비해 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CI보험 자세하게 설명 주셨어요. 사망 보장을 미리 당겨서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케이스에서는 보장받기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다고 방송 보고 바로 해지하지 마시고 그 안에 또 특별히 유리한 특약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보장 내용이 다를 수도 있다고 하니까 가족분들의 증권을 저희에게 한번 보내주시면 조금 더 구체적인 상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내가 가진 보험 안에 CI라는 글자가 있다면은요 한번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문자 살펴볼까요? 9937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보험이 너무 여러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 넣으셨는데요. 얼마나 많이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이 박선 전문가님 보험이 너무 여러 개일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요새는 보험 홈쇼핑에서도 많이 가입을 하시고 전화 와서 이거 좋다, 저거 좋다. 그러니까 가입해라. 납입 기간도 잘 모르시고 만기가 언젠지도 모르시고 가입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세요. 고객님들 거 저희 그 시청자분들 거 그 증권을 받아보면 말도 안 되는 보험을 너무 비싸게 가입하고 계신 경우도 네. 계시고요. 보장 대비
보험료 대비 보장이 너무 적은 경우도 있으시고요. 근데 보험이 너무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다 그러면은 경로는 너무 여러 군데에서 가입을 하셨던 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보험을 누가 관리하고 있는지도 모를 거고 어떻게 보상을 해야 될지도 모를 거고 그렇기 때문에 보험이 너무 많이 나가고 있는데 내가 이 보험료에 대비해서 보장이 적절한가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보험은 일단 하나로 묶는 게 보험 가장 저렴하게 가입하시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병력사항을 갖고 계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가족력이 있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해보셨을 때 보험회사에서는 모든 사망금을 사업비 개념으로 보통 사용을 해요. 왜냐하면 사망 전까지는 보험금이 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보험에 사망금이 조금씩 들어가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으실 건데 이런 부분들을 하나로 묶어서 뭐 3대 진단금, 의료실비, 필수적인 부분, 운전자 보험, 배상 책임 같은 경우에 하나로 묶어서 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보험료도 더 저렴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내 보장이 어떻게 얼마나 들어가고 있는지 이런 것도 더 확인하시기 쉬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홈쇼핑 보시거나 추천을 받아서 좋아 보이니까 하나씩 가입하다 보니까 보험이 너무 많이 늘어나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일단 보험은 일반적으로 하나로 좀 묶어가는 게 가장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고요. 보장이 적절한지도 체크가 필요하니까 증권 보내주셔서 어떻게 리모델링 받아보면 좋을지 구체적인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문자 열어볼게요. 3211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을 복용 중입니다. 실비보험 가입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자, 여러 가지 약을 드시고 계신데 아직 실비보험을 가입 안 하신 상태입니다. 조병욱 전문가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일반 실비도 가입이 가능하신데 남들보다 조금 더 비싸시거든요. 근데 이제 당뇨가 있으셔서 좀 문제예요. 당뇨 같은 경우 실비 가입이 정말 까다롭거든요. 근데 이제는 유병자 의료 실비가 2018년도 4월 이후로 출시가 됐으니까요. 저희 5년 이내, 2년 이내, 3개월 이내 몇 가지 질문만 체크해 주셔서 해당 사항만 없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한 유병자 실비가 나왔으니까 많이 이용하고 많이 질문 주시면 저희가 한 분 한 분 다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중에는 당뇨가 문제라고 하네요. 일단 유병자 의료 실비가 최근에 나왔다고 하니까 병력 있으신 분들, 약을 드시는 분들도 한번 상담 받아보셔서 유병자 의료 실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문자 살펴보시죠. 자, 6713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메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보험 가입할 때 중요한 팁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 넣으셨는데요. 우리 자녀의 보험 어떻게 가입하면 좋을지 조병욱 전문가님 살펴주실까요? 네. 일단은 자녀보험 제일 팁,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얼른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요즘에 30세 만기, 100세 만기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명확하게 100세 만기로 좀 준비를 하셔라.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혹시나 어떻게 실비만 100세로 가져가고 나머지 특약들은 30세 만기로 가져갈까 하시는데 보험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암내 심장이거든요. 네. 근데 현실적으로 30세 미만에 발병되기가 좀 어려우니까 반드시 100세 만기로 가져가셨으면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보험료 오르지 않는 비갱신형으로. 우리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어 3년갱신이에요. 근데 나이가 20살이다. 혹시 몰라 90살까지 살다 가정했을 때 거의 23번 정도 갱신되거든요. 정말 나중에 보험료 폭탄이 돼서 돌아오니까 반드시 보험료 오르지 않는 비갱신형으로 선택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보험을 해약하려고 가입하진 않잖아요. 때문에 무해지 환급형, 저해지 환급형 이제는 많이 상용화되어 있으니까 무해지 환급형, 저해지 환급형 보험 설계사분들한테도 말씀드릴 때도 무해지 환급형으로 해주세요. 이런 얘기들을 나누시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보험을 준비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우리 자녀의 보험을 챙겨줄 때 이런 부분들 꼭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저희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보험 플랜 119 더욱더 풍성한 정보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